네, 안녕하세요.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네 번째 시간으로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속 교재는 챕스랜드의 찐 정리로 유사제품에 주의하셔서 반드시 챕스랜드 이름을 체크해 주시고 또 댓글창에서도 공식 판매처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피난 구조 설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피난구조 설비라는 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나 설비 등을 피난구조 설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출이나 피난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피난기구라고 하겠죠. 다만 이런 피난기구는 불이 나면 막바로 이 피난기구부터 찾아서 쓸 게 아니라 계단이나 복도를 타고 대피를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피가 어려울 때 여의치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피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피난기구들을 볼 텐데 먼저 1번에 구조대, 그리고 2번에 미끄럼대 이렇게 있죠. 사실 이 둘이 역할은 비슷합니다. 창문 등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뛰어내리면 위험하니까 일종의 미끄럼틀 역할을 해주는 기구들인데요. 먼저 구조대는 포대자루 같은 긴 천막을 타고 슉 내려가는 거고, 미끄럼대는 구조대보다는 좀 더 튼튼한 철 소재의 미끄럼틀 같은 걸 타고 건물 밖이나 지상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가 미끄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그냥 이 천막을 잘 포개서 정리해 놓을 수 있지만, 이 철 소재의 미끄럼대는 아예 건물 밖에다가 이런 미끄럼틀 같은 걸 설치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미끄럼대는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크긴 하지만 대신 그만큼 튼튼해서 장애인 시설이나 노약자 시설, 병원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그 다음 피난교는 다리교인데요. 그림처럼 옥상 같은 곳에 설치해서 건물과 건물을 이동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 다리가 피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난 사다리는 이 그림처럼 건축물 계구부에 설치해서 이렇게 층간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인데요. 여기에는 올림식과 내림식 그리고 고정식 사다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5번에 다수인 피난 장비는 다수니까 2명 이상이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를 말하는데요. 이게 약간 뭐랄까 엄청 큰 도시락통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2명 이상, 다수를 태워서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인데요. 요 다수인이랑 같이 보실 게 다음 페이지 8번 보시면 승강식 피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승강식 피난기도 결국은 사람을 태워서 이동시키는 장치인데, 이거는 사방이 뚫려 있는 승강기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여기 탑승하면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는 장치인데,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다수인 피난 장비와 승강식 피난기는 그냥 가만히 여기 올라타 있기만 하면 알아서 내려보내주는 그런 기구라서, 이 다승은 피난기구 적응성 표에서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누구한테나 통용될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참고해 주시고, 6번의 공기안전 매트는 아마 TV에서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높은 건물에서 막 뛰어내리는 실험 같은 거 할 때 지상에 엄청 커다랗고 푹신한 공기 매트 같은 거 큰 거 깔아놓은 거 보셨죠? 그런 충격 완화용 장치가 공기안전 매트고요. 다음 피난용 트랩은 화재층과 직상층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든 계단 형태의 피난 기구를 피난용 트랩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습 교재상에서도 이 피난 트랩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실려 있지는 않아서 뭐 피난 트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다락방 올라가듯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태를 피난용 트랩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과 10번에 완강기 그리고 간이 완강기가 있습니다. 이 완강기는 마치 레펠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처럼 몸에 로프랑 벨트를 착용해서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인데, 완강기와는 다르게 이 간이 완강기는 교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완강기를 말합니다. 간이 완강기는 일회용이다. 그럼 이 완강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조속기라고 하는 하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몸에 매는 벨트와 로프 그리고 연결 금속구 등이 있어서 이렇게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가슴에 고정해서 벽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건데, 이 완강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을 시켜놔야 하는데, 내려오면서 팔을 만세 자세로 위로 들면 이 벨트가 머리 위로 쏙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두 팔을 절대로 위로 들면 안 된다. 만세 자세 안 된다. 그리고 또 완강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 지지대가 내 무게를 잘 버텨줘야 하기 때문에 흔들어 봐서 잘 고정되어 있는지 안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또 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머리가 부딪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충돌에 주의해서 손으로 가볍게 벽을 밀면서 하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피난기구의 종류와 완강기 사용 시 주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넘어가서 별표되어 있죠? 피난구조 설비에 설치 장소별 기구의 적응성 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소에 몇 층에서 어떤 피난기구들이 적응성이 있느냐를 나타낸 표인데 이 부분도 문제로 정말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문제로 나올 때는 그냥 문장으로 풀어서 다중이용 시설의 3층에서는 어떤 설비가 적응성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표를 머릿속에 딱 저장해 놓고 시험지 이면에 이 표를 싹싹 그려서 하나씩 추리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난기구 적응성 표를 같이 외워볼 건데 노트랑 펜 같이 준비해 주세요. 일단 제일 먼저 이 피난기구 적응성 표에 들어가는 장소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노유자 시설 있고요. 그 다음 근생시설이나 의료시설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고런, 조산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입원실이 있는 뭐 의료시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중이용 업소인데 이때는 4층 이하의 다중이용 업소만 포함되고요. 그 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 밖의 것들 이렇게 장소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간략하게 줄여서 노, 의, 사중이, 그 외 이렇게 줄여볼게요. 노, 의, 사중이 다중이용 업소인데 4층 이하니까 사중이 그리고 그 외의 것 이렇게 장소는 4가지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틀이 되는 피난기구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다리였죠 피난교, 그리고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이렇게 5가지를 가장 큰 틀로 잡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인 다수인과 승강식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구조대, 미끄럼대, 그리고 건너갈 수 있는 다리, 피난교 이렇게 가장 큰 틀이 되는 피난기구 5가지 특징적인 글자만 따서 구미, 교다승 틀을 먼저 잡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펜을 들고 같이 그려볼게요. 자, 제일 먼저 층을 쌓아줘야 되겠죠? 1층, 2층, 3층, 그리고 4에서 10층 이렇게 층을 쌓아줍니다. 1층, 2층, 3층, 4에서 10층. 자, 그럼 장소 구분해줘야 되겠죠? 노, 의, 사중이, 그 외. 이렇게 써주세요. 노, 의, 사중이, 그 외.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사중이에서 1층에 X표 치고 시작할게요. 사중이 1층은 X 쳐주시고 사중이의 나머지 윗칸들은 하나로 묶어주세요. 자, 사중이는 이렇게 2칸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 X에서 대각선 왼쪽, 오른쪽 묶어서 이렇게 꽃게 모양으로 의원의 1, 2층 그리고 그 외 시설의 1, 2층 묶어서 여기도 X표 칩니다. 자, 이렇게 X표, 꽃게 모양 X표를 잡아주신 다음에 제일 위층으로 갈게요. 제일 위층에서 지금 묶여있는 사중이 빼고 나머지에 구교다승으로 채워주세요. 구교다승, 구교다승, 띄고 구교다승. 사중이 빼고 나머지는 구교다승. 자, 이렇게 4층에서 10층 했으면 닫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칸이 다 구분됐는데 차례대로 전부, 전부, 구미다승, 전부 이렇게 넣어줄게요. 전부, 전부, 구미다승, 전부. 여기에 전부는 구미교다승,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구미교다승, 전부. 아니면 이렇게도 외울 수 있어요. 맨 처음 이 꽃게 모양 X까지는 똑같이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다수인이랑 승강식, 다승은 어디에나 다 들어간다 그랬죠? 어디서든 다 효용이 있다. 그래서 X를 제외한 모든 칸에 다승을 일단 다 써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칸에 다승을 넣은 다음 다중이용업소, 사중이 여기 칸에다가 지우개 하나 올려서 일단 가려주세요. 그리고 윗줄은 구교, 아랫줄은 구미교 이렇게 채워주세요. 윗줄은 구교, 아랫줄은 구미교. 그런 다음 이제 지우개 들고 사중이에만 구미, 사중이, 구미. 자, 이렇게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모두 들어가는 다승과 그리고 사람들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구조대, 미끄럼대, 그리고 건너갈 수 있게 만든 피난교 이렇게 구미, 교, 다승 이 5가지로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먼저 채워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앞칸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닫아줄 거예요. 먼저 지금 이 상태에서 노유자 시설 제일 앞칸을 닫아주세요. 다음 의료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이죠. 여기서는 트랩 넣어주시고 닫아주세요. 의원의 트랩. 자, 그럼 이제 남은 사중이와 그 외 시설에 사다리 플러스 완강,
모두 넣어주세요. 사중이와 그 외에는 사완을 모두 넣어주시고 사중이는 닫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것만 남았는데 여기에 간이, 공기 둘 다 넣어주세요. 간이, 공기, 간이, 공기. 그리고 가운데에만 트랩 넣어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피난기구 적응성표는 1층, 2층, 3층, 그리고 4에서 10층 먼저 층 쌓아주시고, 그리고 장소는 도, 의, 사중이, 그 외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가장 큰 틀이 되는 5가지 피난기구 구미, 교다승 요걸 이제 주축으로 삼아서 가장 먼저 사중이의 1층부터 X 꽃게 모양으로 X표 들어가는 거 잡아주시고, 중심이 되는 틀에서 피난 트랩이라던가 또는 사다리와 왕관기 그리고 간이 공기 이렇게 점점 더해져서 들어가는 것들 형광펜이나 스티커처럼 이렇게 찍듯이 색깔로 구분해 주셔서 몇 번 그리는 연습하시면 금방 암기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적응성 표는 연습하셔서 시험지 옆에 그리셔 가지고 서로 대입해 보면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내용 중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 기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표랑 같이 보시면 4층 이상의 노유자 시설 중에서 그 시설이 장애인 관련 시설인데 주된 사용자 중에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뼈가 약한 노약자분들이나 아기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높은 층에서 구조대 그 천막을 펼쳐서 타고 내려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노유자 시설에서 4층 이상 10층 이하에서는 이런 노유자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다리, 피난교나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 이런 것들이 주 피난기구인데 예외적으로 이 장애인 관련 시설에는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구조대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다만 스스로 피난은 불가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이 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조대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노유자 시설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까는 미끄럼대가 더 튼튼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유자 시설에서 미끄럼대는 왜 3층까지만 적응성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층이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미끄럼틀은 설치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 그만큼 커지죠. 이 미끄럼대가 들어갈 자리가 적다면 그만큼 미끄럼대의 높이가 엄청 높아져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노유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이게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노유자 시설에 꼭대기층에 미끄럼대는 없고 다만 장애인 관련 시설로 구조대를 추가로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 호캉스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숙박시설에는 완강기가 거의 필수로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밖의 시설에서 말하는 간이 완강기는 숙박시설에서 3층 이상에 있는 객실마다 간이 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얘기죠. 어떤 숙박시설이 3층에 있고 객실이 5개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주 피난기구를 일단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그리고 3층 이상에서는 객실마다 완강기나 간이 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완강기는 각 객실마다 하나씩 넣으면 되지만 간이 완강기는 일회용이라고 했으니까 간이를 넣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2개씩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숙박시설의 3층 이상의 객실에는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객실마다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3층 이상 10층 이하에는 공기안전 매트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하나의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 매트를 1개 이상 설치합니다. 공동주택에는 공기안전 매트를 추가로 설치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보이는 피난기구의 설치 수량은 이러한 소방 대상물의 용도별로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 적용되는 설치 기준 면적인데요. 여기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계단실형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노숙의 500, 위문 동판 800, 그 밖에는 1000. 그래서 노숙의 500, 위문 동판 800, 그 밖에는 1000. 요거는 좀 이따 문제로 같이 보도록 하고 넘어가서 다음 피난기구의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우선 피난 기구를 쓴다는 건 이 기구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니까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계구부가 있는 곳에 이 피난 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는데요. 이때 피난 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라는 것은 그 크기가 가로 50cm, 세로 1m 이상인 것이어야 하고
또 바닥에서 계구부 하단, 아래쪽까지의 높이는 1.2m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밀폐된 창문의 경우에는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옆에 망치 같은 파괴 장치를 같이 비치해야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무창층에서 계구부 조건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죠? 무창층에서의 계구부도 거기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지름은 50cm 이상이어야 하고 또 계구부 하단까지의 높이도 1.2m 이내여야 했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 피난기구를 써서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하는 이 계구부도 가로 50cm 이상, 세로 1m 이상은 되는 크기여야 하는데 다만 이때 계구부 하단까지의 높이가 1.2m 미만이어야 하고 만약에 1.2m 이상이라면 1.2m부터는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 같은 걸 설치해야 하겠고요. 또 근처에는 깰 수 있는 파괴 장치를 같이 둬야 한다는 것이 피난기구의 계구부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설치 방법은 다 간단한 얘기예요. 1번,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구조대 같은 거 여기다가 설치하고 바로 밑에 또 설치하면 이 구조대를 펼쳐서 타고 내려가면서 바로 아래 동일 직선상에 있는 다른 이용자랑 충돌한다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동일 직선상에 두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피난 트랩이나 간이 완강기는 괜찮다. 다음 2번, 피난기구는 사람의 무게가 실려도 딱 버티고 있어야 하니까 기둥이나 바닥처럼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이나 매입, 용접 등으로 아주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겠고요. 다음 4층 이상의 층에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으로 된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노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완강기의 경우에는 로프가 이렇게 쓸려서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또 로프 길이는 당연히 땅바닥, 지면이나 또는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 길이가 유효해야 되겠죠. 다음 미끄럼대는 막 너무 빠르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한 강화 속도를 유지해야 하고 또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놔야 하겠고 구조대도 마찬가지로 피난상 안전하고 또 일정한 안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여야 한다. 그리고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여기에 이런 피난기구가 있다고 표지를 붙여서 알려줘야 하는데 화재로 주변이 어두워져도 알아볼 수 있도록 발광식 또는 축광식, 이 축광식이라는 건 햇빛이나 조명빛 같은 걸 흡수하고 있다가 야광처럼 빛을 내주는 방식인데 이런 축광식 또는 발광식으로 그림과 외국어를 포함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 설치가 제외될 수 있는 조건과 또 감소해서 좀 더 줄여서 설치해도 되는 이런 감소 조건을 볼 텐데 이 부분이 24년도 2월인 현재까지는 아직은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나중에는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 제외 조건부터 보시면 여기는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만한 내용인데 먼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내부 마감은 난연제 이상의 것, 불연제, 준불연제, 난연제 등으로 되어 있는데 방화 구획까지 기가 막히게 구획해 놨어요. 그러면 구조부터 실내 마감, 방화 구획까지 일단 완벽하죠. 그리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복도까지 직접 쉽게 통할 수 있는데 또 복도에 둘 이상의 특별 피난 계단이나 피난 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면서 어느 부분에서도 둘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단실까지 갖춘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 둘 이상 있는데 어느 한쪽이 막히더라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둘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 정도면 뭐 거의 우선 대피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층은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외 조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옥상에 직하층이나 또는 최상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조건을 보시면 이때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피를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구출될 수 있으면 피난기구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 당연히 내화 구조여야 되겠죠? 이 구조물 자체는 계속 버텨줘야 하니까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여야 하고 또 옥상의 면적은 최소 1500 이상이어야 한다. 옥상은 1500 이상. 그리고 또 당연히 이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문이나 출입구가 있어야 하겠고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왔다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구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소방 사다리차가 닿을 수 있도록 도로폭 6m 이상의 공지의 면에 있거나
또는 옥상에서부터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둘 이상이면 이때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여기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하나 이상 설치하면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외 조건은 문장으로 풀어서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외 조건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다음 넘어가서 감소 조건 볼 텐데 저희는 이 중에서 1번에 2분의 1 설치 감소 이 조건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해당 대상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직통 계단인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다면 이때는 피난 기구를 2분의 1만큼 감소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의료시설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인데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각 층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직통 계단인 피난 계단이 두 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화 구조 오케이. 그리고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피난기구 설치 감소 조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때 규모는 지상 3층이고 각 층 바닥 면적은 1500제곱미터라면 피난기구는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아까 노숙의 500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이 의료시설이 의에 들어가니까 500제곱미터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그 기준 면적이 적용되는데, 그럼 이 바닥 면적 1500제곱을 기준인 500으로 나누면 한 층에 3개를 설치해야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이 경우는 여기서 2분의 1 감소 조건이 적용돼서 3개에 2분의 1개면 1.5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뭐 이 피난기구를 절반만 잘라서 0.5개를 설치할 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이 남으면 이때는 올림해서 2개를 설치하는 걸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지금 여기가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고 규모가 3층이었죠. 그러면 우리 아까 같이 그렸던 표에서 여기 의원의 1층과 2층에는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난기구가 적응성이 있는 게 3층부터니까 3층에만 한정해서 2개로 계산한 건데요. 만약에 다른 설치 장소 또는 다른 조건으로 제시가 된다면 그때는 다른 층에 적용되는 개수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으로 담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024 찐 스포일러 문제집을 통해서 하드코어 계산 문제 공략집으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2024 챕스랜드 찐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도 같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피난기구 설치 개수,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설치 수량 표와 또 감소 조건, 그리고 적응성 표를 종합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피난구조 설비에 포함되는 두 번째 기구, 인명구조기구를 보겠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말 그대로 인명을 보호하고 구조할 때 쓰이는 기구인데 여기에는 다음에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먼저 방열복이 있고 방화복이 있죠. 그래서 방열복은 우리가 저번에 복사열 얘기할 때 봤던 건데요. 이 복사열은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열이 파장 형태로 방사되면서 이 뜨거운 열감이 전달될 수 있었죠. 대신에 차단물이 있으면 이 복사열의 전달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박지처럼 생겨서 이 복사열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이런 피복을 방열복이라고 합니다. 복사열을 막아낸다. 방열복. 그리고 방화복은요. 우리가 보통 화재 진압 같은 소방 활동을 하시는 소방대원 분들을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피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멧과 보호 장갑, 안전화까지를 포함한 이런 소방 활동 시 갖춰 입는 피복을 방화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인명구조 기구로는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가 있는데, 공기호흡기는요, 어떤 화재가 발생해서 이것저것 막 태우면서 유독가스가 발생되면 그 유독가스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산소통 같이 생긴 이런 용기에 압축된 공기를 저장해 놨다가 이 산소통과 연결된 호흡기, 마스크를 착용해서 신선한 공기가 흘러나와서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공기호흡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해서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압축돼 있던 신선한 공기를 마스크를 통해 전달하는 게 공기호흡기고요. 이 공기호흡기는 이렇게 가방처럼 멜 수 있는 저장 용기와 또 방독면 같이 생긴 마스크, 이렇게 면체가 있는 그런 형태가 공기호흡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랑은 조금 구분되는 게 인공소생기인데요. 이름부터가 소생이죠. 그러니까 이 소생기는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게 이 소생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이미 가스에 질식이 되어 있거나 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심폐기능이 약해져 있는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이 인공소생기를 써서 인공호흡을 하게 함으로써 소생시키는 기구가 인공소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열복과 방화복, 또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 이 각각의 특징을 잘 비교해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기준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교재 내용을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난구조 설비의 세 번째 요소인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보겠습니다. 비상조명등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건물에 정전이 되거나 하면 얘가 탁 켜지면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동안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이 비상조명등은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비춰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조도계라고 하는 조명도를 측정하는 이 조도계로 측정했을 때 밝기는 1럭스 이상 나와야 하고 또 최소 20분 이상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방관분들이 오셔서 소방 활동을 개시하기까지 약속된 시간이 최소 20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20분 이상 작동해야 하는데 다만 그 장소가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그러니까 지하층을 제외하고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이거나 또는 지하층이거나 무창층인 도소매시장, 터미널, 지하 역사나 지하상가 같은 곳은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길게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겠고요. 다음 휴대용 비상조명등도 지하 역사 같은 곳이나 노래방이나 숙박시설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손전등 같은 거 있죠? 이런 형태가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용 조명도 설치 기준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요. 이 손전등을 함에서 딱 뽑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점등돼서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사용 시 자동 점등되어야 하고 또 이 외함은 난연 성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찾아서 쓰려면 어둠 속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하겠고 건전지 방식이라면 방전되지 않도록 방전 방지 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를 쓰는 경우라면 상시 충전되어서 역시나 20분 이상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가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 업소라면 각 객실마다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 다중이용 업소죠. 다중이용 업소.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 설치한다면 문 열고 나갈 때 바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막 실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 점포나 영화관처럼 탁 트인 공간이라면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을 설치하고 지하에 위치한 지하 상가나 지하 역사라면 더 짧게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피난구조 설비의 마지막 유도등 및 유도표지 그리고 유도선을 보겠습니다. 우선 유도등은 전원을 공급해서 진짜로 조명으로 쏴주는 게 유도등이고요. 유도표지는 전원이 필요 없이 그냥 축광식으로 야광처럼 빛을 반사하는 판때기가 유도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원을 공급해서 불을 켜주는 유도등은 기본적으로 이선식 배선을 사용하는데 이 이선식 배선의 특징은 불이 켜진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꺼두면 충전이 안 되는 거라 나중에 써야 할 때 점등이 안 되겠죠. 그래서 24시간 365일 내내 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이선식. 그리고 혹시 건물이 정전되더라도 비상전원으로 바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 비상조명등이랑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20분 이상 작동해야 하고 다만 그 장소가 11층 이상의 층이거나 한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선식과 비교해서 3선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3선식은 평소에 꺼놓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꺼놨다가 필요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게 3선식인데 그럼 얘는 평소에 좀 어둡게 유지해야 하는 곳이라거나 아니면 굳이 계속 켜놓을 필요가 없는 곳에 이런 3선식을 쓰겠죠. 그래서 외부 광이 충분한 원래 밝은 장소라서 피난구나 피난 방향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거나 또는 공연장이나 암실처럼 원래 좀 어두워야 하는 그런 장소들 또 그 외에도 관계인이나 종사자 같은 사람이 상시 계속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이렇게 평소에는 꺼두었다가 필요할 때 알아서 켜지는 3선식 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선식은 필요할 때 자동으로 알아서 켜진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이냐 보시면 자탐 설비, 비상 경보 설비,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했을 때는 이건 뭐 거의 지금 빼박 화재 상황이라고 인지한 경우죠. 그래서 자탐 설비가 작동했거나 또는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했을 때는 이렇게 꺼져 있던 3선식 유도등이 알아서 탁 켜지고요. 또는 정전됐거나 또는 전원선이 단선이 됐을 때에도 이러한 3선식 유도등은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구조입니다.
정전뿐만이 아니라 전원선이 단선됐을 때도 삼선식은 자동으로 점등될 수 있고요. 또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이나 전기실의 배전반 이런 설비들을 컨트롤하는 곳에서 수동으로 점등시켰을 때도 당연히 점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꺼놨다가 필요시 자동으로 켜지는 삼선식 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또 알아서 자동으로 점등되는 상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때 오답률이 꽤 높았던 유도등의 점검 보겠습니다. 사실 별 내용은 없는데 이 내용이 강습 교재에 굉장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있어가지고 이걸 기습적으로 물어봤을 때 틀리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선식은 그냥 항시 늘 켜놓는다고 했으니까 꺼진 상태에서는 충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선식의 점검은 그냥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이 이선식 유도등이 안 켜져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건 삼선식의 점검인데요. 간단합니다. 삼선식은 평소에 꺼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점검으로 얘를 켜보려면 첫 번째, 수동으로 ON 해서 켜는 거예요. 수동으로 억지로 자는 애를 깨워봤을 때 불 안 켜고 계속 자는 애, 어디 안 켜진 곳이 있다면 걔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자동, 연동 상태로 두고서 얘가 알아서 켜지는 상황이 있었죠. 자동으로 켜지는 상황. 바로 자탐 설비나 자동 소화 설비 같은 거 작동시켜 봤을 때 그 연동된 설비의 작동으로 이 삼선식 유도등이 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전원 같은 경우에는 유도등 외부에 있는 점검 스위치를 당겨보거나 버튼을 눌러봤을 때 예비 전원에 의해서 점등되거나 자동으로 절안되면 정상이고요. 그 외에도 예비 전원 감시 등의 불이 들어오면 예비 전원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삼선식 유도등을 수동으로 켜보는 상황, 그리고 자동으로 켜지는 상황, 이렇게 간단한 점검 부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유도등의 설치 기준입니다. 일단 크게 틀만 보면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또는 통로 유도등이 있죠. 그러니까 피난구 유도등은 일로 나가세요. 여기가 문이에요 하는 거고, 통로 유도등은 이 통로에서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옥내 건물 안쪽에서 바깥에 지상으로 가는 출입구나 또는 직통 계단이나 계단실 혹은 부속실 이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으로 갈 때 그 열어야 되는 문이 있죠. 그 출입구 등에 이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이미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비상구나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같은 곳에 유도등이 붙어 있으면 보통 어디에 달려 있죠? 그 문의 위쪽에 달려 있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그 높이가 1.5m 이상인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요. 두 번째 통로 유도등은요. 복도나 거실같이 거기를 통해서 지나가야 하는 곳 또는 계단도 막 오르내릴 때 거쳐가는 계단 통로가 있죠. 그래서 통로 유도등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복도 통로 유도등은 앞에서 말한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는 출입구가 있었죠. 그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 또는 바닥에 설치한다. 이거는 이따가 그림으로 한 번 더 볼게요.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뭐 주차장처럼 엄청 넓은 그런 거실이나 주차장에 설치하고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그 계단이랑 계단 사이에 잠깐씩 거쳐가는 평지 있죠? 그런 계단 참이나 경사로 참에 설치하는데요.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교재 인쇄는 잉크 문제로 파란색밖에 안 나오는데 원래는 자주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랑 흰색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출입구에 붙이는 피난구 유도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은 곳에 출입구 위쪽에 설치하고요. 이번에 개정된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 이 비상구 문 위쪽에 설치해서 이 문으로 갈 때 이렇게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수직형이나 또는 이렇게 저기서 오면서도 잘 보이도록 이렇게 입체형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 복도에 설치하는 게 복도 통로 유도등이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입체 형태로 붙여놓기도 하고요. 또는 아예 철제로 이렇게 입간판처럼 화살표 모양으로 된 입체 철판을 세워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를 한 번 더 거쳐가야 한다면 이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이 복도 통로 유도등이 문 열고 나왔을 때 맞은편에 보여야 하는데요. 다시 위쪽 표로 돌아와서 이 각각의 유도등을 설치하는 높이 기준이 있죠. 이거 정말 간단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어떤 낯선 건물에 있는데 갑자기 화재가 나서 막 주변에 연기가 막 뿌옇게 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나와서 어딘가 탈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일단 내가 있는 그 방을 빠져나갈 때 나가는 문이 어디 있지? 출입구나 비상구가 어디지? 이렇게 찾을 때는 어디를 볼까요?
위쪽을 보겠죠. 왜냐면 이 공간에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 위로 여기가 문이에요 하는 그 표지판이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문을 찾아가는 피난구 유도등이나 또는 아까 말한 주차장 같은 그런 넓은 거실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 틈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걸 찾으려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위쪽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거실 통로나 또는 나가는 문, 비상구를 찾을 때는 위쪽을 보게 되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은 곳에 이 유도등이 설치돼야 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일단 그 공간을 어떻게 비집고 나왔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줄을 지어가지고 이동하려면 복도나 계단실 통로를 거쳐가야 하겠죠. 근데 이런 복도나 계단실에서는 연기가 계속 타고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연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몸을 숙여서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왜? 연기는 부력을 받아서 위로 상승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도나 계단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는 사람들이 몸을 수그리고 웅크린 자세로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계단이나 복도에서는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등도 당연히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과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유도등의 종류와 생김새, 그리고 설치하는 위치와 높이 기준까지 딱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1.5m 이상인지 또는 1m 이하인지 이런 기준들을 정확히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유도등 및 유도 표지, 설치 장소별 종류를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근생, 노유자, 업무시설, 다중이, 기숙사, 아파트 이런 일상적인 곳은 소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이 설치되고 다음 숙박시설, 오피스텔, 무창층, 11층 이상의 건물 얘네들은 이름만 봐도 이제 좀 더 깐깐한 곳들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는 중형으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판매시설, 장례식장, 전시장, 지하상가 이런 곳들은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는데 거기서 규모가 더 큰 공연장, 집회장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술 먹고 막 정신없는 유흥주점 이런 곳들은 대형이랑 통로 유도등 말고도 객석 유도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종 시험에 나올 때가 있는데 표에서 특징적인 장소들과 그때 설치해야 하는 각 유도등의 종류들 참고해 주시고 내려가서 객석 유도등 보겠습니다. 이 객석 유도등은 아마 영화관이나 공연장 이런 데서 자리 찾아가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설치되는 유도등 있죠? 이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도 곧잘 나오는데요. 이 공식이 있습니다. 객석 통로의 직선 길이를 4로 나눠서 거기서 1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객석 통로의 직선 길이가 25m일 때 객석 유도등은 몇 개를 설치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일단 25를 4로 나누면 6.25가 되는데 여기서 1을 또 빼주죠. 그럼 5.25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뭔가 설비를 설치할 때 소수점이 남으면 그만큼은 커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0.25라고 남는 이 소수점까지 넉넉하게 잡아서 올림을 해준다. 그래서 직선 길이가 25m일 때 객석 유도등은 6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 구하는 공식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피난구조 설비의 마지막 피난 유도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피난 유도선은 피난 방향을 선, 띠의 형태로 표시해 주는 게 피난 유도선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축광식, 아까 말한 것처럼 전등빛이나 햇빛 같은 걸 흡수하고 있다가 일정 시간 동안 발광해 줄 수 있는 축광식이 있고 또는 전류 공급으로 점등되는 광원 점등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피난 유도선은 구획된 각각의 실부터 주된 출입구,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방향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축광식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합니다. 왜냐면 축광식은 이게 야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에 가려지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연기는 위쪽으로 뜨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야광 같은 축광식은 아래쪽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도 50cm 이하 또는 바닥면이 되어야 하고 이 표시 부분의 간격도 50cm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높이도 50cm 이하, 간격도 50cm 이내. 그리고 부착대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또 축광식은 빛을 흡수해놨다가 나중에 발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빛을 계속 축적해 놓을 수 있도록 상시 외부 빛이나 조명 장치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면
전류로 작동하는 광원 점등식은 반짝반짝 불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으니까 높이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고 간격은 마찬가지로 50cm 이내인데 다만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m 이내까지 늘려줄 수 있다. 얘는 불빛이 들어오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또 전류로 작동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들어가거나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면 점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정전 같은 비상시를 위한 비상 전원은 언제 쓰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충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겠고, 이 광원 점등식 유도선은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막 전선 같은 거 걸리적거리거나 잘못 밟아서 고장나지 않도록 매립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피난유도 제어부는 가장 편한 높이 있죠? 0.8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여기까지 피난구조 설비에 들어가는 피난기구들과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 등과 유도등 및 유도표지, 유도선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들, 그리고 최신 트렌드의 따끈따끈한 신규 유형들은 2024 찐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을 통해서 OMR 카드 마킹 연습과 함께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챕스랜드 찐 정리와 함께 찐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도 같이 활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